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갖고 왔어요. 엠뱅골드 최은옥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한 주의 마무리, 또 오후장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 확인해 보시죠. 앞서 채팅방에 오늘 혹시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했나요? 라고 했는데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응이 나와주고 있어요. 많이 빠져서인지 매수 기회인지 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네. 보고 정연아 혹시 카카오 사진 않았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걱정되셨나 봐요. 불안해하면서 물어보시던가요? 네. 네.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틀 동안 급락이 세게 나왔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지금 사야 될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왜 올라가고 있냐면 아침에 이제 이 외국계 증권사죠. 이 CLSA 증권을 통해서 카카오 네이버가 과대납폭됐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그런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오니까는 좀 시장에서 들어와서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다만 지금 이 CLSA에 왜 매수 기회인가라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시총이 19조 원 증발했기 때문에 과대납폭을 하는 게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규제 지침은 점진적 긍정 효과다. 실적에 큰 악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규제를 통해서 핵심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근데 실적에 큰 악재가 안 된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금융권에서 어떤 중개를 못 하게 되면은 핵심 사업 중에 하나를 못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규제 지침은 점진적 긍정 효과다. 이 규제가 확고하다는 건데 규제가 확고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어떤 그 상생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점 매수했을 때 뭐 1년 뒤, 2년 뒤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이야기고 이게 지금 중국 규제로 인한 어떤 지금 이 외국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트라우마라고 봐야겠죠.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가 중국의 말도 안 하는 규제를 30% 이상 급락이 나왔었고 지금 중국은 사실 게임도 지금 못하게 하죠. 또 신규 게임마저 못하게 한다고 아침에 나오면서 게임주가 급락이 나왔죠. 연예인까지 좀 굉장히 큰 규제. 우리가 이 민주국가에서는 사실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엔터 관련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도 이제 이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대기업에 대해서 이 규제한다. 세게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악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보다는 좀 더 좀 관망적인 자세를 보는 게 맞고 만약에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반등 나왔을 때 살짝 덜어놨다가 어차피 좀 대형주고요. 좀 큰 그림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좀 매수만 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 만한 구간은 아닌 그렇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뉴파워 플라즈마를 편입을 했어요. 네. 지금 흐름 어때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네.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요? 일단은 오전장에 한 10% 이상 넘게 올라갔는데 사실 제가 이 뉴파 플라즈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폴더블 폰으로 올라갔던 게 뭐 KH바텍이라든가 뭐 파인테크닉스 많은 종목 새 종목이 급등이 나왔었죠. 진짜 수혜주는 뉴파 플라즈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에 말씀드렸고 오늘 급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이 갤럭시 Z 플립에 들어가는 그 UTG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폴더블 폰이 진짜 뭐 대박 행진이 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이 목표가를 7,500원 잡았는데 오늘 한 110원 정도 모자랐거든요. 일단은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은 휴맥스라는 종목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또 전기차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은 원래는 이제 규제가 돼 있던 건데 현대차가 그 규제 실마리를 일단은 샌드박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충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휴맥스를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었죠.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휴맥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대형채비라는 종목이 이 급속 충전기 시장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면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맥스도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목표가를 제가 6,500원 잡았는데 역시나 한 130 모자랐거든요.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 자화전자도 바로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엊그저께 말씀드렸었죠. 하루 조정 나오고 나서 오늘 급등세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폴리디즘을 하기로 했다는 건 거의 확정된 것이고 이거를 원래 삼성전기랑 할까 말까 그랬던 건데 삼성전기 거의 탈락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 특허 낸 기업이 지금 자화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이폰 13 공개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면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제가 25,000원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25,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도 이번 주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매수하고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이요. 알루코에 대해서 리뷰 좀 해주세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알루코를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살짝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주춤하니까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자, 알루코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때 실제 알루미늄 소재 1등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잠깐 조정이 나와 있는 건데 알루코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으로 봐도 됩니다만은 실제 지금 그 수주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렸죠. 일단은 포드에 이미 작년에 계약을 했고 지금 LG하고 SK이노베이션에 계약을 남아 있는 건데 아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루미늄 테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이 부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애플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많은 전기차 부품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다만 지금 부분에 있어서 4,600원 라인만 좀 손절가 좀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려보면서 알루미늄 플러스에서 전기차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그 전기차에 대한 색깔의 그 평가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주춤한 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상승폭 반납한 건 조금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가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또 힘내서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현동이 덕분에 키워드는요. 애플카 자체 개발, 그 말 많았던 애플카 자체 개발한대요. 오늘 오전 중에 뭐 되게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어제 이제 오후에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카가 원래 처음에 우리 연초에 뭐 현대차량 안에, 기아차량 안에, 뭐 도요타량 안에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체 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좀 그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체 개발을 선회하고 있다. 그래서 검증된 아이폰 공급망을 활용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뉴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애플이 자체 개발로 선회를 했고 아이폰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애플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에다가 견적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하고요. 그와 함께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냐면은 하드웨어 연구소인데 원래는 자체 개발하려고 세웠던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폐쇄하고 이 완성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던 건데 그게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가 폭스바겐 아니 폭스겐 같이 어떤 위탁업체로 남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 거부하다 보니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 연구소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이제 직접 하겠다라고 시작해서 보고 있는 거고 이 자동차 부품업체에다가 글로벌 견적 요청서 발송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를 한다면은 뭐 몇 개가 있을 텐데 여기에 LG 매그너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연구소까지 복원했을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봐서 애플이 아마 직접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어느 정도 또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카의 공개 시점을 한 2024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SK는 아마 배터리 쪽을 도움받을 것 같고 LG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장 부품에서 LG가 좀 세기 때문에 LG 매그너를 통해서 아마 애플로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과 TF팀까지 꾸려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핵심 관련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증된 아이폰 공급망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말이 많았던 이슈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뭐 LG전자, LG이노텍도 적고 계신데
어떤 종목이죠? 두 개도 맞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LG 밸류체인에 가장 가까운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3기라는 종목인데 네. 일단은 최선호준 LG전자가 맞고 LG이노텍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은 시가총이 좀 크기 때문에 좀 그렇죠. 무거운 감이 있어서 약간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3기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계열사 3기 프리시전이 이제 전기차의 감속 케이스를 만들어서 뭐 LG라든가 현대에 들어가는 실제로 전기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3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이 전기차 관련주에서는 최선호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LG 밸류체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LG전자의 전기차 모터 하우징을 공급하기로 해서 이게 지금 작년 2020년 1월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엔드 플레이트를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그 LG 전자에다가 각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LG 밸류체인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EV 그러니까 친환경차 부품 물량 증대에 있어서 LG 그룹형 매출이 많아지고 있다. 원래는 현대차 그룹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LG 그룹형이 많아지면서 지금 LG 밸류체인에 가까워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그룹은 뭐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제 애플카가 아마도 가장 협력이 큰 게 LG LG 매그너스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LG이노텍 좋지만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3기를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폭스바겐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이제 그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 한번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온 이유가 애플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만나고 나서 일본 넘어갔는데 일본에 뭐 도요타랑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도요타랑 하던 어디랑 하던 간에 LG 매그나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매그나랑 또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LG 매그나는 이 애플카의 밸류 체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LG의 밸류 체인에 가장 가까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서 7,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입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 3기에 대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LG 밸류체인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에는 사실 오늘 치킨 안 가려고 했는데 네. 치킨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가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사실 네. 제가 다음 주 휴가 가요. 아, 그런가요? 네, 월화수 자리를 비워서 네. 비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치킨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보시기 바라겠고요. 한덕이 덕분에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테마주라서 맞추기가 힘들 이거 거예요. 읽어주세요. 네, 무야홍, 홍라땡. 요거는 이제 무조건 야당 대표는 홍준표. 네. 좀 긍정적인 이야기고. 아, 그래요? 네, 요거는 홍라땡. 이제 이거는 여당에서 홍준표 나오면 땡큐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얘기고 이건 나쁜 이야기인데 무야홍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한도전에서 나온 건지 모르셨어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다음에 제가 네. 성우 아나운서한테 이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또 시켜볼게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요새 이 증시를 보면은 홍자만 들어가면 뭐 다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한가 간 종목이 왜 상한가 갔지라고 보게 되면은 다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서 뭐 사돈의 팔촌, 뭐 고향이 갔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 동기 동창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뭐 협회 가시 있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원래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가장 1등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요. 처음에는 역선택으로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홍라땡, 역선택이라고 폄하당하던 홍준표 의원이 이제는 전문가들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이 홍준표 의원의 기세가 무섭다라고 하면서 추석 전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추석 전후로 이 골든 크로스를 장담하던 이 홍 의원의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초반에는 뭐 홍라땡이라든가 뭐 많은 어떤 비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무야홍이라는 무조건 야당 대표는 홍준표라는 이야기가 더 좀 신빙성이 좀 먹히고 있고 최근에도 저도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좀 그 비중 있게 안 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년 대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그 당시 또 2등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이 박근혜 탄핵 전국 때 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셔갖고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뭐 좀 존재가 미미했습니다만은 후반에 확 올라와서 득표율을 25%까지 기록을 하면서 2등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조사한 광주 전남에서 조사한 걸 봤더니 홍준표가 30%, 윤석열이 8%, 2등하고 거의 한 3배, 4배 차이가 나고 있어서 지금 이 홍준표 열풍이 과거에 정말 우리 이준석 열풍이라든가 또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윤석열 열풍이라든가 이거에 못지않게 올라오고 있다. 주가에 있는 그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홍자 들어가면 다 급등하니까. 그래서 정치 테마주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또 주말에 이 여당의 또 이제 그 경선 투표가 있거든요. 온라인 투표가 끝났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 테마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 테마주 정말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를 갖고 오셨어요. 네. 앞서 제가 여러분들 저희 주식시장에 좀 집중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요즘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가는 종목만 가고 재미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재미 보고 있는 건 정치 테마주여서 저희도 네.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한 번 가면 상한가인데 네. 근데 또 정치 테마주라는 게 사실 이 이유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매니저로서 이래서 요거 사세요 한번 봐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좀 창피하긴 합니다. 다만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종목들만 급등을 하고 있으니 네. 좀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내용 괜찮은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야홍 과연 네. 어떤 관련주인지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한번 네.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종목은 푸드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어쨌든 홍준표 관련주기도 하고 또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일단은 음식료품을 이제 도소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이상한 종목이 아니고 이 푸드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뭐 어떤 마트라든가 갔을 때 많이 이 푸드웰의 제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료 제조 및 도소매를 하면서 실적은 아주 무난하게 잘 나오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가 경남 창녕 출생으로서 창녕에 그 경화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농민들을 위한 건데 지금 그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소속되면서 여기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경화회가 푸드웰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8.4%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홍준표 의원하고 연관 있는 이 경화회라는 곳이 푸드웰의 지분 8%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공경제 회복 정책 수혜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절 때도 이 무료급식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경제 회복하는 뭐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올라가던 종목이라서 지금 가장 핫한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당의 그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관련 지사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테마를 한번 접근한다면은 이런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그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던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거기서 30%씩 50%씩 올라갑니다. 대부분 이제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고 거래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오늘이건 뭐 다음 주건 간에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아마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요 훨씬 위에 있는 12,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400원 대응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면서 지금 가장 핫한 정치 테마주로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4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종목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것은 저희의 정치적 색깔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죠. 이야기고요. 그냥 오늘 정치 테마주에서 푸드웰을 꼽아봤습니다. 정답자 공개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고고민민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치킨 교환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서 지금 저희 리뷰를 다 못 해드렸어요. 그 외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료 방송은 이제 오늘 말고요. 네. 내일 2시에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2시요? 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지금 특집 무료 방송이 있는데
다음 주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한번 읽어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 있을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내놔야 네. 뭐 좀 편하게 추석을 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정보들 좀 말씀드려볼 거니까 내일 2시에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휴가라서 이창진 아나운서가 대신 와요. 아, 예. 잘 리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